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저는 송현수 그리고 신하석 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에서 나올 어뷰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뷰저는 게임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규칙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게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차단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게임 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를 방해하는 어뷰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어떤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인증 파트와 결제 파트에서 게임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서의 차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증 차단 파트입니다. 인증 차단 컴포넌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뷰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플랫폼 서버에서 차단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했는데요. 여러 가지 차단 정책들 중에서 오늘은 클라이언트 정보 기반 차단, 그리고 시스템 IP 대역 임시 차단 관련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일련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인증 절차란 간단하게 말해서 플레이어의 상태나 정보, 인증 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 플레이어가 정상인지 검증하는 단계죠. 인증 절차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플레이어는 카카오나 구글 같은 외부 IDP를 통해서 로그인을 먼저 시도하고 해당 인증 내용을 바탕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플랫폼 서버로 인증 내역과 함께 접근을 요청합니다. 이후 서버는 플레이어의 인증 내역을 바탕으로 IDP로의 검증을 거친 후에 정상적인 플레이어의 접근 요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유효성 검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플레이어는 각 차단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접근 유효성이 검증되고 다음 인증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근이 차단되고 게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겠죠. 인증 차단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어뷰저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컴포넌트의 차단 정책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어뷰저들은 인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정보를 전달합니다. 서버에서는 전달받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들을 확인하여 이 플레이어가 어뷰저인지 혹은 일반 플레이어인지를 검증합니다. 인증 차단 과정에서 실제 필터링된 어뷰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케이스를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단을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본다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ISP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외부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게임 빌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들은 차단 정책에 맞게 단순 하나의 속성값이 아니라 여러 그룹에서 추출된 공통 유사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 차단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부적절한 접근의 경우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뷰저들이 보이는 특징과 차단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데이터의 일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게임인데 중국에서부터의 접속이 있다면 이는 부적절한 플레이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ISP에서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IP 기반 국가 정보, 유심 정보, 언어 설정, 통신사 정보 등 다양한 공통 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상적인 플레이어인지 검증합니다. 다음은 작업장 경향성입니다. 보통 어뷰저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가형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수십 대의 저가형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런 작업장의 경향성을 기반으로 작업장 어뷰저들을 식별하고 차단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의 정합성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OS가 윈도우즈인데 마켓 정보가 앱스토어로 되어 있거나 디바이스가 아이폰인데 OS 버전이 부적절하면 이는 어뷰저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뷰저들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조작해서 차단을 우회하려 하므로 데이터를 검토하여 일관성이 없을 경우 차단합니다.
하지만 차단 유효성 검증에도 불구하고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어뷰저들의 경우, 그리고 악성 플레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차단해야 할까요? 먼저 더 이상 플레이를 지속하지 못하게 세션을 끄는 뒤 해당 플레이어 계정에 대해 추가적인 내부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어뷰저의 클라이언트 IP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부 어뷰저들의 재진입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IP는 보통 영구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IP들을 분석해 보니 비슷한 그룹이나 대역대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범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플랫폼은 ASN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SN 데이터는 자율 시스템들이 관리하는 IP 대역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자율 시스템들은 ASN이라는 번호를 할당받으며 수많은 IP 대역대를 직접 관리하고 대부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IP 대역을 관리하거나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VPN 서비스에서 할당받은 IP 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당 IP 대역뿐만 아니라 자율 시스템이 관리하는 의심 IP 대역을 추가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단 방식을 통해서 어뷰저들이 같은 서비스에서 할당받은 다른 IP 대역을 할당받더라도 차단 범위가 확정되므로 차단을 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뷰저들이 비슷한 IP 대역에 분포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IP 대역을 관리하는 업체를 시스템 그룹 IP 대역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나 VPN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IP 대역에서의 접근은 일반적인 유저의 플레이 환경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뷰저들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어뷰징을 넘어 클라우드를 활용한 어뷰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를 통한 플레이 환경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주로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된 IP 대역대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룹을 알면 그 시스템이 소유한 전체 IP 대역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별 정책에 따라 업체의 특정 IP 대역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시스템이 소유한 전체 IP 대역 중 의심 IP 대역을 추가로 차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IP 대역대 차단을 위한 데이터는 게임 플랫폼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간단하게 축약된 구조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운영자가 차단하고자 하는 시스템 그룹을 관리 툴을 이용해서 서버에 요청합니다. 이후 접근 차단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컴포넌트에 ASN 데이터 수집을 요청하고 외부 서비스에서 ASN 및 관리하는 IP 대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업체들은 특정 ASN별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직접 제공하고 있고, 그 외 다른 ASN에 대한 데이터는 맥스마인드나 IP인포, IP로케이션과 같은 서드파티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온 데이터는 내부 포맷에 맞게 가공되며 S3와 같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서비스별로 적재하여 관리됩니다. 데이터는 각 ASN별, 각 서비스 그룹별 IP 대역대이며 서비스별로 차단하고자 하는 ASN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IP 대역대가 저장됩니다. 가공된 ASN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컴포넌트에 의해서 모니터링되며 인증 서버에서 이 정보를 캐싱하여 접근 요청 시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게임 서비스가 특정 서비스 그룹의 ASN을 차단한다면 이전에 해당 그룹의 의심 IP 대역대를 전부 적재했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후 접근 요청이 온다면 클라이언트 IP를 적재된 IP 대역대에 속하는지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검증합니다. 왼쪽의 클라이언트 IP는 오른쪽의 IP 대역대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유효성 검증에 실패하고 접근이 차단됩니다. 특정 서비스 그룹 ASN의 차단은 해당하는 의심 IP 대역대를 전부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어뷰저들을 효과적이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어뷰저들의 진입 차단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디바이스 모델이나 국가 정보, 서비스 그룹의 ASN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뷰저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 차단 정책을 통해서 전체 접근 중 약 3.8%의 어뷰저를 차단했는데 100%로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접근 차단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에서는 증가하는 어뷰저들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게임즈 빌링 개발셀 신화석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게임 결제 어뷰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결제는 게임사와 어뷰저 양쪽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료 상품들의 어뷰징에 성공하면 게임의 생태계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 어뷰징은 가능하면 사전에, 이미 일어났더라도 빠른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카카오게임즈는 퍼블리셔로서 국내와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PC, 모바일을 막론하고 다양한 게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 종류의 결제 관련 어뷰징도 함께 겪어보고 노하우를 쌓아왔죠. 오늘은 그 중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직 게임의 결제를 구현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결제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게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먼저 유저가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OS SDK를 통해 스토어에서 결제가 일어납니다. 이 결제를 완료하면 스토어에서는 결제를 검증할 수 있는 토큰 값을 게임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다시 클라이언트는 게임 서버에 해당 토큰으로 구매 검증 및 완료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는 받은 토큰을 통해 스토어와 해당 유저의 주문을 검증합니다. 이 검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유저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이를 스토어에 알림으로써 결제를 완료합니다. 어뷰저들은 여기서 스토어에 대한 결제 시도와 게임 서버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주로 어뷰징을 행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어뷰징 사례는 우회 결제입니다. 흔히들 디지털 이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환율차에 의해 값이 싼 다른 국가의 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게임사에서 앱스토어에 판매할 상품을 등록할 때는 티어 혹은 템플릿 등으로 명명된 가격표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달러, 한국에서는 1,000원 이런 식이죠. 문제는 이 가격표가 환율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저가 이런 환율 차이가 큰 국가로 스토어를 변경한 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더 싼 가격에 우회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어뷰징이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문 어뷰저가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죠. 대부분 약관에는 위배되지만 스토어에 이미 지불한 후 아이템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후 제재를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회 결제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서비스하지 않는 국가의 스토어는 아예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 마켓들도 많죠. 저희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스토어 결제를 자체 API로 한번 랩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결제에서부터 아이템 지급까지의 플로우를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어뷰징에 대한 차단이 좀 더 다방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운영 툴에서 차단할 화폐를 설정해두면 SDK가 결제 시작 시점에 사용할 화폐를 미리 확인한 후 서버를 통해 해당 화폐가 차단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해당된다면 아예 우회 결제를 시작도 할 수 없도록 구현이 되어 있죠. 혹시나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해당 API에 다른 화폐를 보내 결제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검증 시점에 실제 구매에 사용한 화폐, 국가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아이템의 지급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서비스하지 않는 국가의 우회 결제는 불가능하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클라이언트 변조입니다.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해킹하여 게임 내 값이나 서버와의 통신 패킷 등을 변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앞에 우회 결제 사례는 일반 유저들도 많이 시도해보는 방법이지만 이 사례는 엄연히 불법의 영역이죠. 흔히들 클라이언트 변조라고 하면 치트오매틱 같은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은 서버에서 유저의 정보를 계산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수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서버 단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확인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영수증 던지기라고 부르는 어뷰징입니다. 이 대상 게임을 A라고 지칭해 볼게요. 먼저 어뷰저는 A게임의 클라이언트를 해체하여 게임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아이디를 획득합니다. 이후 앱스토어에 자체의 B를 발매하고 확인한 상품과 동일한 아이디를 지닌 상품을 매우 싼 가격으로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변조한 A게임의 클라이언트에서 결제를 시작시킵니다. 이때 결제 시작 이후에 나머지 로비직들은 동작하지 않도록 막아둡니다. B앱에 등록한 같은 상품을 결제한 뒤 스토어에서 보내준 검증 토큰을 획득합니다. 결제 완료 처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조한 A게임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B앱에서 획득한 토큰으로 게임 서버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게임 서버는 스토어에 해당 토큰의 검증을 요청합니다. 이때 앱을 지정하지 않는 검증 API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B앱 또한 스토어의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발매가 돼 있는 앱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앱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을 따로 검증을 안 하고 있다면 상품의 아이디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스토어가 정상 영수증을 반환했다고 착각하고 서버에서 해당 상품을 지급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조 어뷰징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문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결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제대로 된 예시가 없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서버 투 서버로 받는 검증용 데이터입니다. 검증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떤 스토어든 확인해야 되는 값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두 스토어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의 종류는 소모성, 비소모성, 구독 등이 있는데 이건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모성 아이템의 영수증입니다.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은 앱 식별자입니다. 개발사에서 지정하는 앱의 아이디로서 스토어의 검증 API가 따로 이 앱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스토어 주문번호입니다. 스토어별로 발행되는 유니크한 값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이미 지급했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 값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받아간 구매권이 다시 넘어왔을 때 재지급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아이디입니다. 각 스토어에 등록해둔 상품의 아이디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인지 그리고 지급할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문의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에서 구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환불이 된 건이라도 스토어의 미지급 목록에는 남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매 완료 처리 여부입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 이미 완료된 건을 무시한다면 서버 부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죠. 주문 번호를 앞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면 이걸 넘어가더라도 해당 건은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에서 넣어줄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각 개발 문서에는 개발사에서만 유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싱한 값을 넣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UUID 형식만을 넣을 수 있고요. 구글은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토어의 주문 번호는 결제가 완료된 후에야 발급되기 때문에 이 결제의 시작 시점에서는 게임 서버의 기록과 매핑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저희 플랫폼의 자체의 주문 번호를 넣어 결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트래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값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값들 또한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스토어의 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제 영수증만 제대로 검증한다면 실제 구매가 일어난 곳은 스토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믿고 아이템을 지급한다 해도 이런 데이터 변조 공격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어뷰징 차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어뷰징 시도들이 있지만 저희는 최신 게임즈 SDK를 통해 게임사에서 별도 구현 없이도 이런 어뷰징 시도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어뷰징 시도가 일어나더라도 빠른 추적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격 방식으로 인해서
실제로 100% 모든 방면으로 어뷰징들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뷰저들의 접근을 최대한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게임 플레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카카오 게임즈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